주는 거는 기계를 타고가면서 평상시에 지나가면서 받는 나무의 비료의 성분을 자기 통에다가 대고 두 가지를 조금 비료 질소질이 많은 거 적은 걸 가지고 직접 뿌립니다. 직접 탁탁 던져가 뿌리고 그 비배 관리 가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손끝의 비료, 과수농사는 손끝의 비료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그리고 모든 밭에 푸른이 있어도 나무가 있어도 내가 지나가면서 관능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저게 어떻다,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감성으로 느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료주기와 신초정리. 책 보지 말고 이리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비료주기는 6월, 8월 동안 한 번에 100g 정도 복합 비료를 10일 간격으로 준다. 박수! 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문시험을 공부시는 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10일 정도 간격을 준다 하면은 한 달에 몇 번요? 3번. 4번. 비료 주는 시기는 두 달밖에 없습니다. 8월 전으로 마쳐야 됩니다. 8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6월, 7월, 8월 3달인데 6월 달에는 조금만 주죠. 특히 여러분들 비 줄 때는 비가 오기 전에 주느냐 마른 시기에 주느냐 그거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감을 하셔야 됩니다. 100g 깼다기가 딱 100g만 주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 100g을 따라가 봉다리 따라가 댕겨 100g만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100g이 얼마 주면 압니까? 몰라요. 100g 몰라도 농사 잘 지어요. 비료빵 떼어 손만 들어가면 이래 들어가면서 보고 확 끌어낼지 요만큼 지고 낼지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래갖고 한 옵이 날아갈지 뭐 요만큼 지고 나오는데 요만큼 줄지 누가 압니까? 그거는 관능으로 느낀다. 8월 말 이후에는 절대로 비료를 주지 않는다. 주는 비료가 또 있습니다. 비료가 다르게 그랬지. 비료를 주게 되면 겨울 동해로 나무가 죽는다. 여러분 나무 죽는 거 원하십니까? 별로 상황이 좋지도 않은 나무를 가지고 잘 키워도 모여있는 나무를 가지고 죽으면 돌아가시면 절단나죠. 8월 이후에 제1인상 가리를 포기당에 100 내지 200g을 한 번만 준다. 1인상 가리를 어디 가서 삽니까? 어디 가서 삽니까? 농협. 예, 농협에 가면 인상가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농협 인상가리 봤는데 아무 데도 못 봤네. 청송도 안 봤는데 봉화 바깥에. 야, 근데 봉화 농협 크더라. 그죠? 1인상 가리는 인산 52%와 가리 13%가 들어있습니다. 잘 구하기가 어렵다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연락하면 제가 연락처도 가르쳐 드리고 물건을 날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1인상 가리는 꽃눈을 만들고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봉화 춘향에 영하 32도까지 떨어져도 안 얼어 죽습니다. 인산 처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다 있는데 뭘 적지 마시고 다 적나는데. 수영에 맞게 기르면서 격가지가 발생하면 어릴 때 빨리 잘라준다. 농약은 7일 내지 10일 간격을 넘기면 복숭아 순나방이 생장순을 먹어버려 자라지 못하면 수영이 약 한 달 정도 정지한다. 순나방 먹어도 좋아요? 아니 적당하지. 귀한 그 푸른 나무를 싹둑 잘라 먹는데 노루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 하면 노루가 와가 한번 맛보고 가더니만 그 이튿날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왔어. 한 30명 왔어. 그래 한번 먹어보면 여러분 우리 저 청송의 김동률 씨 화현서에 3번 노루가 와가 3번 먹었는데 그의 생장이 한 개도 안 되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25,000원짜리 100m 25,000원짜리 해태망 김 그물 사갖고 말목 쳐갖고 뱅도로가 쳤구만 하나도 안 먹습니다. 자, 순나방이 먹은 자리는 순나방은 생장점을 갖다가 똑 따먹어버려요. 물을 깔아먹어버리는데 이게 까맣게 말라 죽어보고 나면 안 자라요. 이게 순나방이 먹은 자리는 격가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제일 좋은 가지는 밑에 있는 가지하고 똑바로 나갈 수 있는 가지가 가장 좋은 겁니다.
두고 모두 잘라준다. 다음 일상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일상관리. 왜 그러냐 하면은 푸른 나무는 심어놓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수의 생장 리듬을 이해한다. 그거는 무슨 생장 리듬이란 말은 비가 올 때는 비료를 조금 적게 줘도 되고 마를 때는 물을 퍼줘야 되고 되게 또 가뭄이 계속 될 때는 비료보다는 물이 더 보약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총칭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나무를 봤을 때 모르면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모르면은 저는 미분 적분은 일주일 동안 들다 봐도 못 풀었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수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싶으면 나무는요 가고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엎드려 2시간 3시간 안 되면 하루 종일 그 나무만 듣다 보고 엎드려 있으면 답이 나와요. 진짜 나와요. 처음 심으면서 화학 비료를 주거나 가지가 한 뼘 이상 자라지 않았을 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약하여 다 말라 죽는다. 옆에 비료 농도가 높아졌는데 뿌리는 아주 신초가 몇 개 안 나가던 건 말라 죽는다. 비료 주는 시기는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조가 계속될 시는 다소 많게 내일 가무 예보가 있을 시는 아주 적게 줘도 건조시 많이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 가무 예보가 있는데도 비료를 많이 주면 흡수량이 많아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사과나무에 칼슘 비료 좋다고 1,000원짜리 물약으로 만든 원가 1,000원짜리 물약 비료를 춘향에 현대농약사에서 25,000원에 판다고 해가 쏘이는데 그거 쏘아가지고 25,000원짜리 마이어 한 번에 한 방에 효과 본다고 자주 줘도 효과 한계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적은 양을 칼슘은 조금씩 적은 양을 자주 주는 것이 비료를 자주 주는 것이 나무를 빨리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다. 관수는 시기를 따지지 말고 표토에 흙 한 줌을 쥐어보면 흙이 상처가 뭉쳐 있다가 풀릴 정도의 수분은 꼭 유지되어야 한다. 밭의 흙 성질이 다 다름으로 개인이 판단하여 관수 시기 및 비료 주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 다음. 알비료와 관계없이 관수할 때마다 0.6 정도로 계속 관수하면 생장이 배 정도 빠르다. 아까 저 체리 농장에 가서 제 체리 보셨나요? 네. 그래서 3년 자란 거에 많이 자랐죠? 1년 전. 1년 자랐어요. 1년 자란 건데 이 시를 0.6으로 줬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시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는 관정물을 사용할 때 pH가 매우 높으므로 질산이나 초산을 10톤에 200cc 만약에 농약을 치는 사람이라든가 통에 물을 받아가 주려고 해놨는 분이 계시면은 물통을 한거 받아 놓고 200cc 물이면 요보다 적을 거예요. 그죠? 요보다 적은 질산은 코로 흡입을 하면은 코에 점막이 손상이 옵니다. 그러다가 또 옷에 떨어뜨리면 옷이 뚫어지고 손에 떨어졌더니만 손에 구멍이 뽕하게 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맹독성 산인데 초산이나 질산을 10톤에 200cc 정도 희석한 후에 밭에 관수하면은 pH 6.0에서 6.5 사이만 만들면은 비료 흡수가 아주 빠를 뿐과 더불어 농약도 잘 풀리고 생육이 굉장히 빠릅니다. 안반 관정 원수 pH 8.2에 나오는 물을 목표 pH 6.0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정액 질산 200cc를 넣었더니만은 물의 양은 안 나왔네. 10톤입니다. 10톤 기준으로 200cc를 넣었더니만은 관수 pH 6.2가 되었다. 6.2로 된 물을 스프링콜라로 점적으로 온 밭에 푸거나 SS기에 물을 갖다 약을 쳤더니만은 약이 아주 잘 풀리고 점착성이 좋고 효과가 두 번 쳐는 것보다 더 좋았다.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잠시만. 끄지마. pH 3.0부터 25가 있는데
요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 5, 6, 7, 8, 10 이래 있는데 pH가요. pH가 6, 7인데 pH가 이제 비료를 주면은 물에 따른 흡수량을 기준하면 N, P, K가 있는데 가상입니다. 내가 표를 보지 않고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이게 비료가 이게 제가 표를 보지 않아 가지고 어느 게 많은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형태로 5점대, 6점대, 7점대 흡수할 수 있는 물의 pH에 따른 비료 흡수 요구량을 갖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pH 7이나 8, 9 정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에는 비료를 줘도 못 먹는 한두 가지 몇 가지 비료는 꼭지만 끄트머리만 이렇게 나가가지고 조금씩만 흡수가 될 나름이지 비료를 줘도 아무런 물이 흡수가 뿌리가 못하니까 이렇게 비료를 주거나 물을 줘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속의 pH를 교정해 주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파프리카가 왜 잘 자라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상추를 수경 재배를 하면은 물 위에 띄워놓고 하는데 내가 아까 전에 참 배지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분무경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뿌리를 비닐로 봉지 안에 꺼멓게 해놓고 어둡게 해놓고 빛 좀 들어가도 됩니다. 상추 스즈노포울에 상추를 끼워 놨어요. 뿌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물에 담긴 거는 담수경인데 이 뿌리가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공기 중에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공기를 워낙 좋아하는 식물들은 뿌리를 공기 드러내놓고 여기다가 포구 있잖아요. 포구 스프레이를 가지고 한 1분에 한 번씩 팡팡 습기를 안개처럼 팍팍 품어버려요. 그러면 이 뿌리가 물에 젖겠죠. 그럼 젖어놓고 그래 계속 그 기계 시스템으로 해갖고 팡팡 품어버려요. 품어놨는데도 뿌리에 묻혀놓고 공기 중에 달려있어요. 이런데도 여기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요. 그걸 이제 분무경 내지는 스프레이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농사 방법도 배지 없이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5점대에서는 요 성분이 못 말아먹고 6점대에서는 거의 다 중간짜리는 다 잡히자 그죠? 잡히고 7점대에 가서는 아무도 없고 꼬리점에 요것만 조금만 먹고 8점대에는 영 없고 pH가 10점도 관정에 물을 퍼마 올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약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비 줘야만이 그래도 우리는 믿잖아 그죠? 우리는 믿는데 자 이거를 그 한 개씩만 자 돌아가면서 쭉 다 쥐고 가셔요. 쥐고 가셔가지고 자 이거 2개 가져가셔도 이 밑에 요 그림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리트머스 시험지라 그러거든요.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범위가 4.0에서 7.0까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더 밑으로 잰 거는 못 재고 더 위에 올라간 건 못 잽니다. 그러나 4.0에서 7.0 범위를 제한했는 거는 그만큼 밝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H 리트머스 시험지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 침은 색깔이 이렇게 변했으면 거의 6.7점대 7점대 이상이 되는 강알칼리가 됐어요. 제가 방금 입에 넣는 거 보셨죠? 하나씩만 많이 가지지 말고 하나씩만 쭉 들고 가셔요. 집에 가서 이거 통째로 이쪽에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강알칼리 때는 물이 이런 강알칼리의 성질이나 강산성을 띠면은요 비료를 줘도 흡수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료를 줬는데 이 금덩어리 같은 돈을 들여갖고 비료를 사줬는데 이거 못 빨아먹는다 하면 짜증나겠죠. 그죠? 그래서 질산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중탄산을 희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자, 이거는 이시 측정기라 그러는데 이거 눌리면은 처음에 온도가 나오고 이걸 물에 담굽니다. 물에 이렇게 담그면은 이게 이식 하는 말은 물 속에 남아 있는 전기 전도도 물 속에 염이 들어 있으면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런데 빗물이나 증류수는 재면은 0으로 나옵니다. 0.000이 나오는데 우리 집에 쓰는 비료를 재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화분에 줄 때 주는 물이 얼마 정도 되노까 하면 거의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쯤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은 온도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나중에 보면 0.0 얼마나 21.6도 지금 온도예요. 이거 한번 더 누르면은 뷰 0.01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시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달아놓으시고 요거 물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요 기 자체가 센서가 요게 센서예요. 이렇게 센서 단가가 쓰는 용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EC도 있고 PC 기계가 이렇게 있는데 EC 기계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몇 년 써도 한 5년 써도 안 나는데 이 pH 기계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보장 이게 얼마큼 65만 원인데 보장을 한 4개월밖에 안 해줘요. 보장 4개월 받는 걸 가지고 65만 원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내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그걸 드렸나 하면은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안 하고 또 촌에서는 그 리트머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이게 미국산인데 이거 레벨이 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햇빛에 쓰고 말라가 놔두면요 이게 4번 5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내삐지 말고 한번 찍어놨다가 또 말라가 보고 오늘은 물이 pH가 와 이래 오늘 좀 변화가 있네 하면 그 자리에 딱 놔두고 그 이튿날 가가 이상하다 어제는 왜 됐노 하면 보고 또 찍어 이러면 또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를 pH가 달라지면 비료 흡수 요구량이 달라진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분명히 이거는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직 아무도 pH 이시를 조정하자 하는 사람이 잘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관수를 6.2로 교정해서가 줬더니만은 나무도 잘 자라고 약발도 잘 듣고 아주 좋더라는 효과가 나는 거죠. 자, 이제